오장오절 베셀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절에서 베셀 미분방정식의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해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즉 베셀 미분방정식에서 누가 원래는 의미 아닌 실수로 되어 있었죠. 이때 이 누가 정수가 아닌 의미 아닌 실수였다고 가정한다면 j-누x하고 j-누x는 서로 1차 독립이라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 즉 j-누는 j-누하고 서로 독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누가 의미 아닌 실수였는데 만일 정수가 아닌 의미 아닌 실수였다면 영위하는 모든 x에 대해서 j-누와 j-누는 서로 독립이라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 시간 끝부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만일 이 누가 정수였다면 하고 가정해 보니까 jnx하고 j-nx가 독립이 될 것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증명했던 내용 j-nx하고 jnx는 독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함수에다가 상수배서 다른 함수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종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n이 정수였다면은 그러면은 이 jn과 j-n을 이용해서는 일반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정수였을 때는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jnx를 하나를 구했으니까 이거와 독립이 되는 또 다른 해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ynx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고 이 함수를 우리는 제2종의 베셀 함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우리는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찾아낸 함수라서 노이만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만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항상 표현할 수 있는 이 베셀 미방의 일반해에 대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다뤘던 이 표현 방법은 정수가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해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수가 아니든 정수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표현할 수 있는 해의 모양으로서 다음 같은 해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j-누x고요. 두 번째 해는 y-누x로 표시가 되는 이런 꼴의 일반해를 얻고자 하는데요. 누가 정수이든 정수가 아니든 간에 항상 이런 꼴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차의 제1종의 베셀 함수라 말할 것이고 곧 배우게 될 이 함수를 역시 누차의 제2종의 베셀 함수 또는 노이만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저자가 이게 노이만의 이니셜을 따와서 이렇게 요거와 요거로 표현하는 저자도 있는데요. 상당수 많은 대학 교재에 보면은 요 두 가지 기호를 써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자도 이와 같은 기호를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든 간에 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1종의 베셀 함수와 이와 같은 제2종의 베셀 함수를 이용해서 일반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 정수였을 때는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누가 의미 아닌 실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 부분만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누가 0인 경우, 누가 1인 경우, 누가 2인 경우, 누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 0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0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베셀 미분방정식의 모양은 x의 제곱에 y2' 플러스 x, y'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 y = 0였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0인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대한 해를 얻게 되면은 이어서 누가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즉 누가 이제 자연수일 때 각각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0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와 같은 베셀 미분방정식의 결정방정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여기 x의 제곱 대신에 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누 제곱 이퀄 제로 이런 꼴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걸 풀면은 r이 플러스 누하고 마이너스 누 두 개가 생기는데요. 자, 누가 0이니까 r이 r제곱 이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r이 0이 중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럼 우리 앞에서 5장 3절쯤에서 배웠던 프로베니어스 정리로부터 그러면 두 근의 차가 0이 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한 해를 y1이라고 놨을 때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는 y1에 로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독립이 되는 두 번째 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가 0인 경우에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j0가 한 해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이미 이건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한 해는 j0거든요. 누가 0였을 때 이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생각합니다. 독립인 두 번째예요. y2x는 자, 앞서 배웠던 프로베니어스 정리로부터 r1-r2가 0이 되는 경우, 즉 중근을 갖는 경우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의 모양은 첫 번째 해, 이게 첫 번째 해잖아요. j0x 첫 번째에다가 lnx를 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 그리고 am의 x의 m승꼴의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적어도 어느 하나는 시그마 x의 r승 그리고 am의 x의 m승꼴의 해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적어도 어느 하나는 그리고 r1-r2가 0이 되는 즉 중근인 경우에는 두 번째 모양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베셀 미방은 프로베니어스 해법을 적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 프로베니어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꼴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j0는 이미 앞에서 계산했던 식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를 이것이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j0는 누가 0인 경우에 해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 j 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었어요. 자, 이제 j 누 x의 모양은 x의 누승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m승 x의 2m승 그리고 2의 2m 플러스 누승 m 팩토리얼 그리고 감마 누 플러스 m 플러스 1 우리가 앞서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꼴이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누 대신에 0을 대입한 것 뿐입니다. 누 대신에 0을 대입한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바로 j0x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누가 0이 되는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0이라 놨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x의 제곱 y2' 플러스 x y' 플러스 누가 0였었으니까 x의 제곱 y = 0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베니어스 해법을 적용할 때 x = 0은 정책 특이점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x가 0이 아닐 때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약분해 버리도록 하죠. 약분해 버리니까 남는 것은 y2' 앞에 x, y' 그리고 xy = 0꼴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분한 모양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대입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해를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요 계수 am의 모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j0는 여기에서 누 대신에 0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고요. 로그 x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의 모양이니까 요 am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얘가 정확하게 구해져야만이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y2'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y2'x를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제 고배하는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앞에 거 미분, 여기도 x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니까 j0 간단하게 x를 생략하고 이렇게 x 생략하고 j0 프라임이라고 써서 표시하도록 하죠.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하고 앞에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에요. x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y2의 2'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 더 있었죠. 뒤에 또 있었네요. 플러스, 자, 이제 요것도 미분합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하면은 m이 1일 때 x의 1승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m 내려오고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습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m, 그리고 am에 x의 m-1승 이렇게 돼요. m이 1일 때 상수항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m이 1일 때 x의 1승인데 미분하면 상수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m은 1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y2'을 구했고요. y2 2'을 계산합니다. 다시 얘를 또 미분하려고 합니다. 고배하는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x분의 1. 얘도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죠. j0', 뒤에 거 곱하고, 그리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x분의 1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입니다. 또한 얘를 미분하죠.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m-1 그리고 am에 x의 m-2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개를 요거를 주어진 요 미방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2'에다 x를 곱하죠. 이 y2'에다 x를 곱합니다. 그래서 x j02' log x. 자, 이제 여기다도 x를 곱하죠. x 곱하니까 이게 주어졌습니다. 요거 x 곱하고 x 곱하니까 j0'이 두 개가 나오죠. 2배 j0'이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도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분의 j0 위에다 올렸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m의 1부터 무한대까지 m-1 am에 x에, 자, x를 곱했으니까 지수법칙으로부터 m-1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x, y2'을 계산한 꼴이에요. 이어서 y''을 계산합니다. y' 요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y''을 이제 계산합니다. 플러스 j0' log x, 그리고 플러스 x분의 j0,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m, am의 x의 m-1승이고요. 자, 이어서 y에다가 이제 x를 곱한 거예요. y는 요거예요. 여기다 양변에 x를 곱하면 x j0 log x, 그 다음에 여기다도 x를 곱하니까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1승, 이걸 다 계산한 값은 0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다 정돈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해 j0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j0가 해라는 얘기는 이 y 대신에 j0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0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x j02' 플러스 j0' 플러스 x j0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 세 개 항을 잘 관찰해 보면 로그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로그를 묶어내면은 x j02' 플러스 j0' 플러스 x j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계산할 때 요거 서로 부가 반대니까 지워지겠군요. 그래서 플러스 2배 j0'이 같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됐죠. 이게 다시 한번 이걸 계산할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부가 반대니까 지워지고 2배 j0'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 시그마들만 남았어요. 이 중에서 요거는 똑같은 m-1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묶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먼저 묶어서 표시한다면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제 요게 m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m 묶어내니까 m 묶어내면 m-1 플러스니까 m이 돼서 m의 제곱, 그리고 am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내고 x의 m-1승, 요 두 개 묶은 게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1승, 그리고 다 계산한 건 0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j0가 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도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y 대신에 j0를 대입하면 x j02' 플러스 j0' 플러스 x j0는 0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면 첫 번째 해잖아요. 한 해가 됐으니까 이걸 만족하거든요. 이것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가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니까 이거 다 제로입니다. 자, 남은 것은 요거 세 개만 남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2배 J0 프라임인데요. 자, 이제 여기 J 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2배가 있고요. 자, 이제 요걸 계산해 보도록 하죠. J0를 계산합니다. 이게 J 누의 모양이었었는데 J0는 여기가 제로죠. 0이 아닌 모든 수 영성 1로 약속돼 있죠. 누가 제로니까 요거예요. 누가 제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마 함수의 성질상 감마 여기가 m이 보다시피 음이 아닌 정수잖아요. 그래서 감마 m 플러스 1은 m 팩토리얼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감마 m 플러스 1 누가 0이었었으니까 감마 m 플러스 1은 m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쓰면 m 팩토리얼 여기가 m 팩토리얼이니까 여기 m 팩토리얼 있고 여기도 그냥 하나 더 씁시다. 이렇게 제곱을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J0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J0의 프라임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이걸 쭉 풀어서 써보면은 얘를 쭉 풀어서 써보면은 자, 이제 m이 0일 때 0에는 모든 수 영성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부터 나와요. 상수항 미분하면 제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1일 때는 2차식인데 미분하면은 여기 2차식을 미분하면 1차식이 되니까 요거를 도함수를 구하면 1차식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J0 프라임을 계산할 때 자, 이 시그마가 어디서부터 가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의 m승에 2m 내려오고 x의 2m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요. 1창부터 나와야 되니까 이거 m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1부터 가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2m승이고요. 그리고 m 팩토리얼 곱하기 m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J0 프라임을 계산했습니다. J0 프라임 그리고 이 두 개의 시그마가 있죠. 플러스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m의 제곱 am의 x의 여기는 m-1승이고 여기 m 플러스 1승이거든요. 그래서 합치질 않고 그냥 그대로 따로따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1승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야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식에서 이걸 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썼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쓸 생각이냐면 m 팩토리얼은 m 곱하기 m-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m 하나 지워버리려고 해요. m 하나 지워버리면 여기 m-1 팩토리얼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m 팩토리얼에서 m 하나가 지워지니까 m-1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는 원래 m 팩토리얼 하나 있었고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m이 하나 소거됐고요. 여기 2하고 요거 약분하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 식이 주어진 식에다가 두 번째 모양을 이렇다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이런 모양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를 구하려면 이 AM이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AM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식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앞서 했던 것처럼 이 m을 1부터 대입하게 되면 1, 3, 5, 7, 9 홀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1을 대입하면은 이건 상수항부터 나오고요. 1을 대입하면 2차항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제일 낮은 차수는 상수항이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 앞에 개수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n이 누가 0이 되는 베셀 미방에서 이렇게 상수항 앞에 개수, 이게 m이 1일 때가 x 0이 돼서 1이 돼서 이게 상수항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 m이 1일 때요. m이 1일 때 그럼 여기는 m이 1이니까 1, a1이죠. 이게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오름 차순으로 쭉 갔을 때 모든 차수 앞에 개수가 항상 0이어야만 이 방정식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m이 1일 때 x의 0승, 즉 x의 0승이니까 이게 상수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수항 앞에 개수가 제로가 돼야 돼요. a1이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1이 제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a1이 제로라는 것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요 식으로부터.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얘네들을 쭉 풀어서 썼을 때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를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짝수 차수들, 즉 x의 2승, 4승,
육승 이런 식으로 짝수 차수들 앞에 개수와 그리고 역시 홀수 차수들 앞에 개수가 다 각각 0이 되도록 해서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짝수 차수 앞에 개수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게 짝수 차수가 되려면은 자, 여기가 짝수 차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짝수 차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짝수 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짝수 차수가 되는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짝수 차수를 찾기 위해서 항이 3개예요. 이들 모두가 다 짝수가 되는 걸로 바꿔놓은 다음에 즉 얘가 ES, 얘도 ES, 얘도 ES가 되도록 하는 M을 S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마치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시그마에서 EM-1이 ES였을 때 자, EM-1이 ES인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1이 ES인 경우 두 번째에서는 M-1이 ES인 경우 세 번째에서는 M+1이 ES인 경우예요. M+1이 ES인 경우 자, 이렇게 각각의 항을 얘를 ES, 얘도 ES, 얘도 ES로 치환하자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식은 다음같이 다 바뀌어지겠군요. 아, 여기 앞에 있는 2를 여기 2는 다시 쓰면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1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에다 집어넣읍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의 역수와 같으니까 여기 2의 마이너스 1승의 역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래서 시그마 앞에 개수를 가급적이면 1로 놓고자 했던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전부 다 바꿔서 계산한다면은 시그마 자, 이제 m이 1일 때 자, 이제 m이 1이면은 자, 이제 요 EM-1 이퀄 ES로 놨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 바꿔서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잘 보면 이게 홀수니까 절대로 짝수가 나올 리가 없네요. 이쪽은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었군요. 선생님이 무심코 치환하려고 했었네요. 얘는 m이 1일 때 1, 3, 5, 7, 9 홀수니까 결코 짝수항이 나올 리가 없군요. 이건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쪽에선 짝수항이 안 나타나는군요. 이해됐죠? EM-1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얘네 다 홀수 차수예요. 그러니까 짝수항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M-1, M+1로 되어 있으니까 짝수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바꾸면 충분하겠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는 M-를 ES로, 세 번째 항은 M+1을 ES로 놓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짝수 차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짝수 차수는 이 두 개만 결합하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그마하고 요 시그마를 계산하기로 하죠. 자, 이제 M-1이 ES였었으니까 M이 1이면은 S는 0부터 가죠. 자, 이제 S는 0부터 M이 무한대로면 S도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제 M 대신에 넘기면 ES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ES 플러스 1의 제곱. 지금 짝수 차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M 대신에 ES 플러스 1이에요. A, ES 플러스 1. 그리고 X에 여기가 ES승이 됐죠. 뭐 요쪽에 시그마를 또 치환했잖아요. 마저 써볼게요. 한 번 더 씁시다. X의 ES승 두 번째 항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저 보겠습니다. M이 1부터 가면은 약분하니까 S는 1부터 가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M이 무한대면 S도 무한대. 그리고 AM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M은 넘기면 ES-1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여기 M 플러스 1승은 ES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더해서 이퀄 0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주어진 식을 바꿔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S가 0일 때 여기는 지금 S가 0일 때를 따로 띄워보겠습니다. 여기는 S가 0이 없잖아요. S가 0이면 A1. 근데 A1은 아까 0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S가 0일 때는 A1이 0이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1부터 가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0은 덧셈에 대한 항도원이니까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부터 더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그마가 다 같이 S가 1부터 무한되고 여기 X에 ES승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럼 이제 이 시그마를 다시 묶어서 보면은 짝수항 앞에 개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S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E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A ES 플러스 1.
x의 ES승 묶어내고 플러스 A ES 마이너스 1 그리고 x의 ES승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 방정식은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모든 차수 앞의 개수가 다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차수 앞의 개수도 동시에 다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점화식이 나왔잖아요. 넘기고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A, ES 플러스 1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마이너스 1, A, ES 마이너스 1이고요. ES 플러스 1에 E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S는 1, 1, 2, 3 이런 값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S가 1이면 2에서 1 빼니까 1, A1은 아까 0이라 썼잖아요. 자, 이제 S가 1이면은, 자,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S가 1일 때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좌변의 첨자는 3이 되죠. 근데 여기에 1을 대입하니까 A1이잖아요. 이 값이 0이 아닐지라도 얘가 0이니까 A3가 0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가 이번에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2는 4에서 빼니까 3. 근데 A3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잖아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5잖아요. A5도 여기가 A3가 0이 되니까 0이에요. 자, 이 규칙대로 한다면 얘하고 얘는 터울이 2씩 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홀수 첨자가 얘 때문에 이런 점화식 관계와 이 관계 때문에 다 0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1도 A3도 A5도 다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해를 가정에서 풀 때 AN이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보자, AM이 어떤 모양인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홀수 첨자가 모두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렇다면 짝수 첨자, 여기가 짝수가 돼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X에, 여기도 마저 볼까요? X에 이제 짝수 승 앞에 개수는 어떤 모양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홀수 승 앞에 개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X의 ES승 플러스 1의 개수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짝수 첨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앞부분에서는 무조건 홀수만 나왔기 때문에 짝수승이 없어서 두 개만 치환한 꼴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얘도 홀수가 나올 수 있고 얘도 홀수가 나올 수 있고 얘도 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을 모두 다 치환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에서는 EM-1을 ES 플러스 1로 놓을 것이고 두 번째 시그마에서는 M-1을 ES 플러스 1로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에 대해서는 M 플러스 1을 역시 ES 플러스 1로 놓고 모두 치환을 해서 이 시그마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를 이제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제 시그마.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첫 번째 시그마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따로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M 대신에 S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넘기면 EM 이퀄 ES 플러스 2가 됐어요. 2로 약분하니까 M은 S 플러스 1이군요. 첫 번째 시그마는 M이 S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M이 1부터 가면은 S는 0부터 카운팅 되는군요. S가 0부터 카운팅 되고 M은 S 플러스 1로 다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에 M 대신에 S 플러스 1승으로 자, 이제 M 대신 S 플러스 1이니까 EM-2. 자, 이제 그러면 M-1은 M-는 S예요. 여기다가 2배를 하면은 EM-2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ES가 돼요. 2의 ES승. 자, 그리고 M-1은 S였으니까 여기 S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은 S 플러스 1이 된다 그랬었으니까 여기는 S 플러스 1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X에 EM-1승은 이제 ES 플러스 1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바뀐 거를 이제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바꿔놨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시그마가 이렇게 바꿨어요 라는 걸 강조하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게 치환해서 시그마를 묶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놨었으니까 요 파란색 폼필로 표시했던 여기서 m은 넘기면 2s 플러스 2잖아요. 자, 이제 m은 2s 플러스 2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m이 1부터 갈 때요. m이 1부터 갈 때, 자, m이 1이면은 여기에서 주어진 식은 m이 1부터 카운팅 되거든요.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군요. m이 1부터 가면 이거 0이죠. 그러면 2s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넘기면은 s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 m이 1부터 갈 때는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1이 될 때는 이 0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a1은 0이라 했으니까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었군요. 그건 a1이 0이었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선생님 이제 분수가 나와서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봤더니 이미 a1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a1은 0이니까 할 필요 없었고 그럼 a2, 2부터 카운팅 돼야 되겠군요. 자, 이제 m이 2부터 카운팅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2부터 카운팅 돼요. 2에서 1 빼니까는 이거 0이 돼. 2에서 1 빼니까 1이 됐죠. 그러니까 2s 플러스 1. 그러면 s가 0부터 카운팅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m이 1일 때는 a1은 이미 0이었었으니까 세문할 필요 없고 2부터 카운팅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바꿔야 돼요. 우린 여기에서 m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m은 2s 플러스 2가 됐잖아요. 넘기니까 2s 플러스 2. m 대신에 2s 플러스 2를 넣어요. m 대신에 2s 플러스 2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x에 m 마이너스 1은 2s 플러스 1승이에요. 여기 파란색으로 쓸게요. 2s 플러스 1승. 자, 두 번째도 바꿨고요. 이제 세 번째 시그마도 바꿔야 됩니다. 자, 시그마.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m이 1일 때는 얘도 똑같이 a1이 나오잖아요. 뭐 a1은 0이에요. 그래서 m이 2부터 카운팅 돼요. m이 2부터 카운팅 됩니다. 자, 이제 m이 2부터 카운팅 된다면은 이거 서로 지워버리면 m은 이퀄 2s잖아요. 자, m이 2부터 카운팅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s는 1부터 카운팅이 되는군요. s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저 계산합니다. 여기 m은 2s로 바뀌어졌으니까 a2s가 됐어요. 그리고 x에 m 플러스 1승은 2s 플러스 1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한 것은 0이어야 되는데요. 얘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시그마가 지금 이 시작하는 게 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내야 될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가 0일 때 잘 보세요. x의 1승 앞에 계수. 여기는 s가 1이면 3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그마를 동료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3차식부터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s가 0일 때 x의 1승은 요 두 개 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의 1승 앞에 계수를 찾아야 되겠군요. x의 1승 앞에 계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의 1승 앞에 계수를 구합니다. x의 1승 앞에 계수예요. 자, x의 1승 앞에 계수는 요 두 개의 시그마에 대해서 s가 각각 0일 때 나타나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s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에 1승이니까 마이너스, 자, s가 0이니까 x의 1승, 그리고 s가 0이니까 2의 0승 1, 0 팩토리얼 1, 1 팩토리얼 1이군요. 요것만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합니다. s가 0일 때 2의 제곱은 4 플러스 4, 그 다음에 s가 0이니까 a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x가 0이면 x의 1승이 나오죠. 자, 이제 이게 1차식의 모양이에요. 오름차순으로 계산한 것이 다 0이 나와야 되니까 1차식도 0이 나와야 됩니다. x의 1승의 계수만 지금 찾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x의 1승의 계수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a2 x 이퀄 제로꼴이니까 얘도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x의 1승 앞에 계수는 이걸 말하거든요.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오름차순으로 다 항씩 0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a2는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4분의 1이 나왔군요. a2가 4분의 1 나왔어요. 우리 아까 모든 홀수 첨자는 0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a2는 4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0일 때는 이미 따로 계산이 됐어요. 얘네들은 이제 1부터 카운팅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0을 따로 떼어냈으니까 x의 1승 합의 계수를 따로 떼어냈으니까 요 두 개에서 0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1부터 다시 써놓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세 개가 이제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x의 2s 플러스 1승, 2s 플러스 1승, 2s 플러스 1승 모두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묶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s가 1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자, 여기 x의 2s 플러스 1승이 공통이에요. x의 2s 플러스 1승. 자, 이 앞에 계수가 0이라고 놓고 이제 점화식을 찾을 거예요. 아까 이렇게 점화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점화식 관계를 하나 찾고자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이너스 1에 s 플러스 1승 그리고 2의 2s승 2의 2s승 그리고 s 팩토리얼 s 플러스 1 팩토리얼. 자, 이것이 첫 번째 요 계수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시그마의 x의 2s 플러스 1승 앞에 계수예요. 두 번째 시그마의 계수는 요거예요. 이미 문자는 다 똑같이 s로 통일시켜 놨거든요. 2s 플러스 2의 제곱 a 2s 플러스 2예요. 자, 그리고 요거 AES가 있군요. 플러스 AES. 이들이 모두 다 x의 2s 플러스 1승 앞에 계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0이어야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중괄호 부분이 당연히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점화식 관계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이제 이 점화식 관계가 0이 나와야 돼요. 2의 2s승 그리고 s 팩토리얼 s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리고 마이너스 1의 s 플러스 1승 그리고 2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aes 플러스 2 플러스 aes 이 값이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s가 1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s는 1부터. 자, 우린 여기에서 s 대신에 1을 역시 또 넣어 보겠습니다. s가 1이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수니까 분은 플러스가 되고요. 1 팩토리얼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1 더하기 그러니까 2 팩토리얼은 2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는 2 더하기니까 4. 4, 4, 16, A.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니까 A4.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여기가 S가 1일 때 A2가 되죠. 이것이 이퀄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A2는 조금 전에 4분의 1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요 이제 모든 홀수 첨자는 0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A2가 4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4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16A4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분모 문제에다 1 곱하면 8분의 2 그러니까 8분의 3이 되는군요. 이퀄 제로잖아요. 그래서 A4는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8 곱하기 16분의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S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계속 대입해 보면 모든 짝수 첨자의 개수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크면 클수록 사실 점화식 관계로부터 모든 짝수 첨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몇 개 항만 나열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나열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일반화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화된 규칙은 사실상 바로 구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하면은 이제 두 번째를 이렇게 놓고 가정했을 때 개수 AM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홀수 첨자는 0이라는 걸 확인했었고요. 짝수 첨자는 이렇게 A2가 4분의 1 그리고 A4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128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A6 그리고 A8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많은 수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점화식 관계를 쭉 찾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화식 관계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글로 딱 한 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당대 아주 뛰어났던
천재라 불려졌던 수학자들도 며칠 또는 몇 개월 이런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와 같은 점화식 관계를 찾은 겁니다. 자, 우리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몇 개 항만 나열해도 사실상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화식으로부터 기껏해야 A6 이 정도까지만 해도 무난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몇 개 항만 갖고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구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호 표기를 좀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을 우리 책에서 이렇게 hm 이런 교를 써서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 AEM을 hm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아까 홀수 첨자는 다 0이라 했으니까 홀수 첨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 식에다 다 다시 대입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풀어서 쓸 거거든요. 얘를 쭉 풀어서 쓰면은 m이 1일 때니까 a1 x 1승인데 홀수 차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짝수 차수만 계산하면 되고 짝수 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이 y2의 모양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y2의 모양은 앞서 j0x log x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m이 1부터 카운팅 됐는데 홀수 첨자는 다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이제 홀수 첨자 아니라 짝수 첨자들만 남게 돼요. m이 1부터 무한대 그리고 x에 이 앞에 계수 홀수 첨자 0이니까 홀수 차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 AEM에다가 요걸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j0x log x 플러스 시그마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AEM에다 이걸 그대로 대입할게요. 2의 EM승 그리고 m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m-1승이고요. 자, 요 1부터 자 이제 이렇게 자연수의 역수들을 m분의 1까지 더한 걸 HM이라 쓰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HM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고 자, 이제 개수가 모두 다 됐고요. x의 2m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칠판에다 썼던 이 밑줄쳐는 요 식이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이 Y2 두 번째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Y2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0이 되는 특별한 경우부터 출발해서 얻은 J0하고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J0하고 독립이 왜 얘가 J0랑 독립입니까 하면 보세요. Y2에는 로그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J0라는 함수하고 J0의 로그를 곱한 함수가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잖아요. 한 함수에다가 상수배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면 종속이라 얘기를 했는데 로그 x를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누가 0일 때 우리는 J0와 독립이 되는 두 번째 모양은 바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Y2X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Y2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Y2에다가 J0 그리고 B를 곱하고 A, B는 상수예요. 그리고 다시 전체에다 A를 곱한 새로운 함수로서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역시 J0랑 당연히 독립이 됩니다. 역시 이렇게 놔도 왜냐면 여전히 여기에 Y2에 로그항이 있으니까 이 해는 당연히 J0랑 1차 독립이 된 해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도 J0랑 그리고 이 해가 바로 누가 0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 베셀 미방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차 결합도 당연히 해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함수를 연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는 노이만 함수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A하고 B는 각각 다음같이 약속된 상수들이에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A는 파이분의 2로 놓고요. 계산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B는 보통 이제 요 B는 감마 마이너스 로그 2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감마는 뭡니까 하면 이 감마는 오일러 상수라 얘기를 합니다. 이 감마는 오일러 상수 값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리고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건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대로 놓고 아까 Y2 계산했죠? J0가 있었고요. B는 이렇게 놓고 A는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는 누가 0일 때 J0랑 독립이 되는 또 다른 해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Y0라 쓴 것 뿐입니다. 이 Y0를 쓴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0차의 제2종의 베셀 함수라고도 말하지만 또는 0차의 노이만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수학자 노이만입니다. 그래서 노이만 함수예요. 그래서 누가 0이 될 때 아까 얘기했던 이 미분방정식이에요. 이 미분방정식 누가 제로로 주어지는 베셀 미방이었었죠. 이 베셀 미방의 일반에는 C1 J0X 플러스 C2 Y0X로 표시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1종의 베셀 함수와 제2종의 베셀 함수 또는 이제 노이만 함수를 이용해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서 정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정수일 경우에는 노이만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Y0X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X가 지금 양수일 때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너무 크지 않은 X가 원점에서부터 0보다 크지만은 약간 큰 양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기껏해야 뭐 한 0에서 뭐 한 2 사이 이렇게 볼까요?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국한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 Y0X는 거의 LNX의 그래프랑 근사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로그의 그래프하고는 똑같지 않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로그의 그래프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충분히 작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는 LNX의 그래프하고 Y0 그래프가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LNX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 Y0 그래프도 역시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침폭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1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Y1은 n이 1일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0일 때를 계산한 식이 Y0였었는데 누가 1이라 놓고 풀면 이런 또 다른 형태의 함수 Y1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기껏해야 x의 제곱 y2' 플러스 x, y' 플러스 x의 점 마이너스 누의 제곱 그리고 y 콜 제로라는 이와 같은 베셀 미방에서 누가 0인 경우에 해가 이렇게 해서 구해졌습니다. 우리가 한참 계산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일반해가 표현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가 이제 0이 아닌 임의의 자연수 n으로 놨을 때도 해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0차에 우리가 노이만 함수라는 것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누차에 노이만 함수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만약에 정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는 n차의 노이만 함수라고 말을 할 텐데요. 자, 이제 그것은 유도 과정 없이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y누 x를 약속을 하는데요. 보다시피 j누 그리고 j-누 이렇게 되고 j누에다가 코사인 누 파이를 곱해서 이렇게 결합한 거에다가 다시 사인 누 파이분의 1 이렇게 해서 만든 함수예요. 그리고 누가 n에 가까워지면 y누 x는 ynx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 것을 제2종의 누차의 제2종의 베셀 함수예요. 조금 아까는 0차의 제2종의 베셀 함수였다면 이제는 누차의 제2종의 베셀 함수를 약속한 거고요. 또는 다른 말로 누차의 노이만 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누 그리고 y누 제1종의 베셀 함수와 제2종의 베셀 함수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베셀 미분방정식의 일반의 모양이 j누와 y누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y누에 대한 것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벗어났고요. 단지 저자가 이 일반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2종의 베셀함수, 즉 노이만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이걸 유도하지 않고 해를 표현할 때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y누 x하고 j누 x는 그럼 독립이 됩니까 하면은요, 누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잘 보세요. 정수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은 보세요. 여기 삼각함수 코사인을 곱해놨죠. 이거 서로 정수가 아니면 독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 y누는 j누하고 독립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누가 정수였다 할지라도 jn과 j-n은 서로 독립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jnx에다 코사인 n파이를 곱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해도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쭉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누가 n이었을 때 우리가 j-nx가 -n승 jnx였었죠. 마찬가지로 y로 표시되는 제2종의 베셀함수에서도 누가 만약에 n이었다면 이 성질은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ynx, 누 대신 n을 집어넣으면 이런 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맨 밑에 줄에 보다시피 y-nx라면 n이 정수였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누가 사실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간에 언제든지 베셀 미방의 해는 j누 x와 y누 x를 이용해서 항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뭐였었냐면 이 해를 표시하는 방법은 누가 정수가 아니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 정수가 아니었을 때는 y누를 써도 되고 j-누를 써도 됩니까 하면 yes, 가능합니다.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해요. 단 정수가 아니었을 때요.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될 때는 j4분의 3, j-4분의 3을 써도 좋고요. 아니면 j4분의 3, y4분의 3을 써도 좋고요. 대신 이걸 더 일반화된 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j누를 제1종의 베셀함수, y누를 제2종의 베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 복소수 모양의 해를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종의 베셀함수라고 불려지는 또는 henkel함수라고 불려지는 해도 있어요 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되는 과정 없이 그냥 갈게요. 거의 논문 수준이라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복수 베셀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j누, y누의 복소수 모양으로 결합시킨 것을 우리는 제3종의 베셀함수 또는 여기 보다시피 한켈함수라고 표시했었네요. 한켈함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3종의 베셀함수 또는 한켈함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군요. 이런 해가 있구나. 복소수 모양의 해는 또 제3종의 베셀함수라 말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베셀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를 충분히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이 베셀 미방은 나중에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고 또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학습을 해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5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교재 5장의 연습 문제를 보면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연습 문제를 잘 살펴보면 주어진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은 분명히 베셀 미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베셀 미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다시피 연습 문제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편의상 이제 5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베셀 미방이 아닙니다. 베셀 미방은 y2 앞에 x제곱 그리고 y' 앞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 y 이퀄 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베셀 미방이에요. 근데 얘는 베셀 미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수 계수를 하는 미방일 뿐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4x로 나눠서 본다면 x 이퀄 0은
정칙 특이점이니까 이 미방을 만약에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프로베니우스 해법을 이용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셀 미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적당한 변수 변환, 즉 치환을 이용해서 이 베셀 미방이 아닌 미방을, X에 대해서는 베셀 미방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치환된 문자 Z에 대해서는 베셀 미방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셀 미방이 맞다면 그럼 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해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J누, Y누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미방의 해를 이제 제1종의 베셀 함수와 제2종의 베셀 함수의 기호 표기로 인해서 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로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J누, Y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J누, Y누는 많은 수학책뿐만 아니라 물리학책 그리고 공학책에 보면 뒤에 보면 부록에 J누, Y누의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수표로서.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이 데이터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서 답을 찾는 과정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대학 교과정에서 강의실 안에서 배울 때는 또는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공학적 논문을 쓸 때도 그냥 간단하게 J누, Y누로 써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굳이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J누와 Y누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베셀 미방을 어떻게 해가 어떤 모양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유도를 했는데요. 학교 시험에서 물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자, 베셀 미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도하라. 그렇게 출제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셀 미방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떤 그 가치는 분명히 시험에 내고자 할 텐데 그럼 어떤 문제로 낼까요? 그럼 내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연습 문제들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적당한 변수 변환, 물론 이 변수 변환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수 변환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수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치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연구한 끝에 나온 식들이에요. 보통 이런 거는 치환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치환에 의해서 이런 변수 변환 루트 x 이퀄 z로 치환해서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표현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에 대해서는 베셀 미방이 아닌데 Z에 대해서는 베셀 미방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베셀 미방의 일반해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해에 맞춰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연습을 해두세요. 보통 이제 과제물로도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치환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루트 x를 z로 놨습니다. 양변을 제곱하죠. 그럼 x는 이퀄 z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y'을 계산하는데요. y''은 dy dx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x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z에 대한 미분으로 바꿀 것이고요. 두 도함수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를 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dy dz 그대로 쓰고요. 자, dz dx예요. 자, dz dx를 계산하는데요. 이건 역함수 미분법을 쓰려고 합니다. dx dz의 역수예요. 그럼 dy dz가 되고요. dx dz는 x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2z 분의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y''은 이런 모양이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y2'을 구합니다. y2'. 자, 이제 한 번 미분하는 것을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2z분의 1 dy dz를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x에 관한 미분이고 여기는 전부 다 z로만 되어 있으니까 역시 합성함수 미분법을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ddz. 그 다음에 여기는 dz dx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dz dx는 dx dz 역수죠. 이거 여러분들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시피 dz분의 dx를 읽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있습니다. dx dz라 읽어야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z분의 1 그리고 dy dz가 됐습니다. 자, 이제 dx dz는 아까 요거는 요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요 앞부분은 2z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병하는 미분법을 써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마이너스 2z의 제곱분의 1 그리고 dy dz가 될 것이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이계도함수의 기호로 바꿔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z의 3승분의 1 dy dz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4z의 제곱분의 1이에요. 4z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1계도함수가 이거고요. 2계도함수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4xy2' 그리고 플러스 4y' 플러스 y 이퀄 제로거든요. 이 식에다가 지금 막 치환했던 식을 모두 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z의 제곱이에요. y2'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4z의 3승분의 1 그리고 dy dz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4z의 제곱분의 1 그리고 y' 이거예요. 2z분의 1 먼저 씁시다. 2z분의 1 dy dz 그리고 플러스 y 이퀄 제로예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4분의 1은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이거 지워지니까 z분의 1 dy dz가 됐고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4z의 제곱은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워지죠. z분의 2가 됐습니다. dy dz 그리고 플러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이계도함수를 먼저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먼저 쓰니까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걸 두 개를 더해버리면 z분의 2 마이너스 z분의 1이니까 z분의 1 dy dz가 됐죠. 그리고 플러스 y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이 모양은 얼핏 보면 아직도 베셀 미방이 아닌데 라고 할 텐데요. 그러나 이 식의 양변에다가 z의 제곱을 곱해봐요. z의 제곱 z의 제곱을 곱하니까 z가 됐죠. z의 제곱을 곱하니까 여기가 z의 제곱 그리고 y 이퀄 제로가 돼서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누가 0이 되는 그런 베셀 미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누가 0인 베셀 미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왜냐하면 x의 제곱 y2' 플러스 xy' 플러스 x점 마이너스 누 제곱 y 이퀄 제로잖아요. 그래서 누가 0인 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0인 베셀 미방이었으니까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해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해 y는 C1J0 조금 전에 배웠던 일반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부터 일반해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자, 이렇게 C1J누 플러스 C2Y누로 표시하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누가 0이거든요. 그래서 C1J0 플러스 C2Y0로 표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 괄호를 몰아서 써야 될까요? 그래요. 여기 보다시피 독립변수가 z니까 주의할 점은 x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원래 문자는 z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 문자는 x로 주어져 있으니까 다시 얘를 한 번 더 써서 x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를 표시할 때는 z 대신에 루트 x를 써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는 여기가 루트 x가 돼서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은 이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은 사실 이 미분방정식을 프로베니어스 해법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쭉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월등히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변수 계수를 갖는 미방이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닌데요. 상당수 많은 변수 계수를 갖는 미방이 이렇게 적당한 변수 변화를 이용하면은 베셀 미방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베셀 미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학적인 문제에서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학적인 문제에서 그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교재 제5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제6장 아주 유명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